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빙의 같은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요, 왜 귀신이 하필 저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 2개월간의 기록입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름은 이지민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음료 코너로 갔어요. 이온 음료를 집으려는 순간 토마토 주스. 누군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고 다른 손님도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제 손이 멋대로 토마토 주스를 집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토마토 주스가 먹고 싶었어요. 아니, 먹어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희미하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긴 생머리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토마토 주스를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왜 토마토 주스를 마시면서 우는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으니까요. 잠들기 직전 매번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숨을 쉬려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데도 폐가 차지 않는 느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공황장애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입술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이상한 건 제 목이었어요. 목이 옆쪽에 붉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목을 움켜쥔 것 같은. 잘 때 긁었나 싶었지만 제 손톱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이 전혀 안 됐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동료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얼굴 진짜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서 밥을 받았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려고 하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언니, 밥은 먹어야지. 요즘 너무 많이 빠졌어.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거울로 봤을 때도 느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먹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어요.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몸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처럼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요. 샷 추가하고 바닐라 시럽 빼주세요. 주문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시켰지? 저는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해서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걸 마셔야 할 것 같았어요. 카페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카페 음악이 들렸어요. 잔잔한 발라드였는데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커피를 마시려는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거울에 김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 사이로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도와줘. 저는 그 글씨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김을 닦아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무게는 4kg가 빠졌고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어요. 중요한 회의 시간을 깜빡했고 보고서에는 제가 쓴 게 아닌 문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닌데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 씨, 휴가 좀 쓰는 게 어때요?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맞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제 표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 제 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비명을 지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 꿈속에서 저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 여자. 그리고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놓지 마. 제발.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매번 이 부분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남자친구 준호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민아,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오늘은 꼭 보고 싶어. 저도 준호를 보고 싶었어요. 2주 만에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홍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다. 제대로 먹고 다녀?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준호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따갑게 느껴졌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확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래? 아, 미안. 그냥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 손을 잡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민아, 추워. 붙어 있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싫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날카로웠습니다. 더 차갑게. 준호가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어요. 지민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격하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만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미안. 준호야.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갈게. 준호는 서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연락해. 하지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면 손이 떨렸어요. 월요일 회사에서였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중이었어요. 남자 팀장님이 제 옆에 서서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 부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 손이 제 어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냥 스치듯이. 손 치워요.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거두셨어요. 미안. 놀랐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황급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이 아니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 누구야? 넌 대체 누구야? 거울 속 제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오후 동료 수진이가 커피를 건네주려 했어요. 지민 언니, 이거 마셔. 기운 좀 내. 수진이가 제 손에 컵을 쥐어주려는 순간 손이 스쳤습니다. 제 몸이 확 뒤로 물러났어요. 아, 미안. 내가 받을게.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냥 컵을 책상에 놨습니다.
언니, 진짜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맞았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남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 무언가가 남자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거부하고, 피하고, 경계하고. 그날 밤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난 표정, 술 냄새, 주먹을 쥔 손.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미안해. 일이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 너 다른 남자 만났지? 따귀를 맞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제발, 그만해.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을 잡아당겼어요. 너무 세게. 베란다까지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릴래? 아니면 내 말 들을래? 싫어, 놔줘!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건 제 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기억이었습니다.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고 손목에는 제가 긁은 것도 아닌 상처들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무슨 소리야? 지민아,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래. 푹 쉬쉬어. 아니야, 엄마. 진짜 이상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 지민아, 병원 가봐. 정신과라도 가보자. 엄마가 예약 잡아줄게. 응, 알았어.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하지만 약은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이건 병이 아니야. 다음 날 저는 청로감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었지만 강한 기운을 풍기는 청로감 법사를 만났습니다. 법사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다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귀신이 보여요. 아니, 느껴져요. 병원도 가봤는데 약도 소용없고. 제가 미친 건가요? 법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미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보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법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셨습니다. 젊은 여자 귀신이 따라다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지? 억울하게 죽은 영가예요. 지민 씨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왔어요. 청로감 법사가 퇴마 의식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 넌 여기 왜 왔어? 지민이 몸에 왜 붙어 있어? 너 긴 생머리, 간호사복을 입고 있네. 청로감 법사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 안에 뜨거운 불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억울해. 너무 억울해. 너는 여기 지민이와 아무 상관없는 객기야. 왜 지민이를 힘들게 하는 거야? 빨리 이 몸에서 나와야 돼.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어. 나도 꿈이 많았는데 너무 억울해. 청춘에 간 처녀 귀신. 내가 억울하다고 죄 없는 지민이를 괴롭히면 안 되지. 제 입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마치 제 몸속에서 관객처럼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이만 나를 알아봤어. 나를 보고 내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 지민이가 귀문이 열려서 그래. 하지만 너는 산 사람의 몸에 있으면 안 돼. 그 집에서 나가야 돼. 그 사람이 너도 지켜보고 있어. 너도 당할 거야. 내 한을 풀어줘.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너 남자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 한 이 법사가 들어줄 테니 다 말해봐. 처녀 귀신의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바로 옆동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언제나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혼자 사는 여자. 매일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그리고 매일 밤 퇴근길에 들르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 비타민 드시면 좋을 거예요. 약사는 친절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었어요. 수진 씨도 처음엔
고마웠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수진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예뻐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 병원 명찰에 있더라고요. 하하. 하지만 수진 씨는 그날 명찰을 안 하고 있었어요. 순 씨 집이 304호죠? 제가 택배 받아놓은 거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 호수를? 약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번에 배송지 보고 물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수진 씨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약국에 가기가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집 근처에 밤늦게 여는 약국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감기약이 필요할 때, 두통약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어요. 수진 씨, 오늘 힘들어 보이시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제가 근처 맛집 잘 아는데. 죄송하지만 약만 주세요.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어느 날부터 수진 씨 집 앞에 선물이 놓여있기 시작했어요. 과일 바구니, 케이크, 꽃, 쪽지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수진 씨는 알았어요. 약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무서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 정도로 신고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닐까. 수진 씨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1시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던 날 현관 앞에 약사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여기를? 왜 제 선물을 받고도 연락이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약사는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수진 씨가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약사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매일 당신 기다렸어요. 당신만 생각했어요. 놓으세요. 아니면 소리 지를 거예요. 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계단 쪽으로. 수진 씨,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약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수진 씨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약사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난간이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약사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수진 씨는 7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약사는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어요. CCTV는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약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도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처녀 귀신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 여전히 약국에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면서. 제 몸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너도 당장 거기서 이사 가. 그 남자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처녀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청모관 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이에게 위험을 알려주려고 왔구나. 제 입에서 또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있어. 그날 내 핸드폰 찾아줘. 그 사람 목소리가 다 녹음됐어. 핸드폰은 어디에 있어? 옥상 난간 밑 빈틈에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날아갔어. 그것만 찾았어도 내 억울함을 알릴 수 있었는데. 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너의 한을 풀어줄 테니 지민이 몸에서 나가자. 이 법사가 극락왕생 발언해줄 테니 너는 하늘로 올라가자. 처녀 귀신이 알겠다고 하자 속에서 갑자기 기침이 나면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몸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다 뱉어내자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개운해지면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시 귀신이 보이지 않게 귀문을 닫아줄게요. 법사님은 제 주변에 부적을 둘렀어요. 그리고 경문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증상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위 눌림도 없었고 악몽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 건물로 갔습니다. 수진 씨가 살았던, 그리고 떨어졌던 그곳. 7층 옥상. 낡은 문을 열고 올라갔어요. 북쪽 난간. 저는 난간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환풍구가 보였어요. 손을 뻗어 그 틈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있다. 낡은 검은색 핸드폰. 뒤에 작은 토끼 스티커. 3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원을 켜봤지만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서로 가서 증거품인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데이터 복구 성공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수진 씨, 잠깐만요. 제발 이야기 좀 해요. 그리고 비명 소리도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분석 중이고요. 일주일 후 마포구 추락사 사건 약사 구속. 녹음 파일 속 목소리 일치. 저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해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추격 끝에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한 것으로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수진 씨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범인이 구속되고 일주일 후 수진 씨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핸드폰을 찾아주셨다면서요. 수진 씨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몰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핸드폰 위치를 알려줬는지.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딸이 아가씨를 보낸 거예요. 바람에 싱그러운 향기가 실려 제 얼굴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 억울하게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그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수진 씨,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